네, 바로 도보 이동간 대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대형, 쐐기형 대형 이렇게 제가 그냥 써놓고 시험 문제도 포인트는 그림이 안 나와요. 이 글이 나옵니다. 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다음 중 도보간 이동 대형으로 옳은 것은 고르시오. 무장한 위해자와 직면했을 때 또는 한쪽에 인위적, 자연적 반박이 있을 때 유용한 대형은 삼각형 대형이다. 뭐 다이아몬드형 대형이다. X 아니죠. 쐐기형 대형이죠.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게 심하게 나오면은 제일 어렵게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나면 어렵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내놓고 이제 골라라 하는 게 제일 어렵죠. 예. 옳은 곳을 고르시오 하면은 이게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게 많아요. 볼까요? 이제 쐐기형 대형과 삼각형 대형을 제가 두 개 엮어서 써놨는데 같은 삼각형인데 얘는 그냥 삼각형을 이루어 이동이라 돼 있고 얘는 쐐기형이라서 무장한 위해자와 직면했을 때 좋다고 하네요. 왜 이럴까요? 같은 꼭지점이 3개인 삼각형인데 왜 그렇죠? 예. 또 나가는 게 역쐐기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또 왜 외부에 위험이 없을 때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그죠? 예. 또 역삼각형 보니까 같은 삼각형인데 왜 얘는 또 위에 전방이 있으면 유리한가? 예. 그죠? 이거를 제일 좋은 거는 빨리 하고 싶다. 외우는 게 낫고요. 그 외우려는 방법이 핵심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최근 한 이틀 동안 여러 개 대형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정리하고 그림을 최대한 많이 그려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을 읽어보시고 이거 한번 읽고 갈게요. 자, 기본 대형은 1인 대형, 2인 대형, 마름모 대형, 사각형 대형, 삼각형 대형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마름모와 삼각 대형 이 두 개를 핵심으로 잡고 가자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만든 거고요. 내려가 볼게요. 또 자 바로 갑니다. 기본 대형 이제 통상 중요한 위치가 있죠. 어디냐 보면은 우측 후방이 중요하고요.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지휘자가 없죠. 근데 2인 이상부터는 지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팀장이 보통 경호 대상자의 우측 후방에서 모든 지휘를 내립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경호 팀장의 이제 힘이 커지기도 하고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 5인으로 가볼게요. 자, 마름모 대형으로 가면은 이렇게 4인만 제가 해놨는데 여기서 5인 마름모 대형도 있는데 5인 마름모 대형은 이 4명은 경호 원이고 여기 한 명이 더 붙겠죠. 우측 후방에. 만약에 4명이서 경호 마름모 대형을 짠다. 그러면 통상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사람이 경호 팀장이 되겠죠. 하고요. 이제 보면은 우측 후방에서 보고 이제 1인과 2인의 차이점으로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하면은 이제 경호 대상자가 위기에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무조건 대피를 시켜야겠죠. 1인인 경우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피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 하면은 1인 경우, 2인 경우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이제 마름모 대형이랑 삼각형 대형 이게 기본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름모 대형은 다이아 대형이 아니에요. 네, 알겠죠?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가볼까요? 우리 마름모가 뭐예요? 마름모가 얘죠, 얘? 예, 마름모. 예, 얘가 마름모인데 정 마름모죠. 이거는 여기도 90도죠. 그럼 이거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사각형이 되잖아요. 그죠? 마름모랑 사각형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 옛날에 수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각형은 마름모. 야, 갑자기 수학 시간이 재밌어? 그런 뜻이 아니라 또 마름모는 뭐 정사각형이기도 하죠. 예, 각이 똑같으면 그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름모는 이제 다이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는 각이 다르거든요. 예, 각이 이렇게 길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이아 대형이 아니다. 야, 확실해? 이렇게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봐봐요. 마름모 대형은 일단 전후 좌우를 보호하고 다이아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삼각형은 역삼각형이 아니고 역세기형이 아니고 쐐기형이 아니다. 이 정삼각형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 전방 후방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경호 여기서 얘네가 굳이 경계 방향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한 번만 딱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얘가 여기 볼 것 같은데? 라고 때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경우 방향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렇게 짜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가 한 명 보고 겹쳐야 되니까 좀 크게 그릴게요. 또 얘는 얘가 이렇게 보고 또 얘는 얘가 이렇게 봐서 뭐 중첩 경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죠. 예.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봐가지고 예. 중첩된 경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는 이렇게 보고 얘는 이렇게 보고 얘는 이렇게 보고 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중첩된 경우가 이루어진다. 경계 방향은 이렇게 제가 때려 맞췄듯이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거든요. 중첩되게 그리면. 그래서 따로 경계 방향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알겠죠? 위치만 써드렸고요. 여기서 삼각 경호 대형에서 3명이서 한다. 그럼 경호 팀장은 여기 있겠죠? 또 4인 삼각 대형이면 이 삼각 대형에서 팀장이 여기 추가되기도 하고 경호 팀장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제가 혹시나 이제 경호하기 너무 출제될 때도 다 출제되고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고 또 짬비를 본다면은 학교 갈 수 있겠지만 다른 거 보시는 분들한테도 틀리라고 예, 팀장 위치를 낼 수도 있겠죠. 지금 유입된 인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경비지도사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차별성을 두고자 팀장 위치도 한번 심하시는 분이라면은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린 거고요. 자, 4-1 그냥 기본만 해서 쉽게 합격하고 싶다 하면은 팀장 위치까지는 몰라도 돼요. 4-1 마름모 변형 다이아몬드. 자, 마름모의 변형 1 다이아몬드. 보면은 얘보다 더 날카롭죠. 그죠? 얘는 뾰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진행 방향으로 갈 때 좀 얍삽합니다. 혼잡한 복도나 밀집 이동 지역 시에 사용해요. 알겠죠? 4명이 있으니까 360도 가능하고요. 얘는 신속히 나가기 위함이래요. 같은 마름모인데 그죠? 자, 마름모의 변형 사각 대형으로 가볼게요. 얘는 이제 방호력 상승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얘도 혼잡한 복도, 밀집 지역에서 쓰는데 방호력 상승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얘 생긴 거 보면은 사다리형이랑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다리형과 사각형이 비슷한데 사각대형은 원칙상 이제 방호력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보면은 마름모가 기준이고 마름모 다음에 다이아 다음에 사각형 다음에 사다리 지금 순서를 이렇게 보실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남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는 전방에 2명이 있으니까 상황이 발생하면은 다이아나 마름모는 이 전방에 상황이 발생했다. 얘가 대적을 해야 되고 우측에 발생했다. 얘가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2명씩 있으니까 전방에 발생하면 이 2명이서 담당하고 우측에 발생하면 이 2명이서 담당을 한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더 크다. 그래서 얘도 마름모니까 마찬가지로 다이아랑 비슷하니까 마찬가지로 혼잡한 복도, 밀집 지역 이동 시에 사용한다. 참고로 원칙상 경호 대형은 언제 사용하냐? 이것도 큰 틀인데 한번 써놓으세요. 제가 따로 안 써드리고 이거는 영상 보시는 분들 맞추라고 그죠? 영상 보시는 분 맞추라고 혼자 독하는 분들 말고 영상 보시는 분 맞추라고 팁인데 일단 경호 대형 자체가 다소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 써야 돼요. 알겠죠? 근접 경호는 위험한 곳에서 근접 경호를 하면 안 되죠. 왜?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이동을 피해야겠죠. 그게 경호의 기본이죠. 근데 안전이 다소 확보됐으면은 이제 근접 경호를 실시하는 거죠. 예. 근접 경호를 실시하는데 이때 이동을 하는 만큼 모든 대형이 뭐가 베이스예요? 이동을 하기 위한 대형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혼잡 복도 밀집 지역 또 나오는 지역으로는 이제 빌탈길이나 오솔길 등 위험이 산재한 지역이 있고요. 세 번째 군중에 둘러싸았을 경우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고요. 이렇게 했고 이거는 사각대형은 통상 이제 사람이 좀 많은 지역을 혼잡한 복도나 밀집 지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고요. 사다리 대형은 이거보다 더 얍삽해져요. 알겠죠? 더 얍삽해지는 느낌인데 좀 더 얍삽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다리형을 그린 사람도 있고 보면은 여기서 아까 제가 그림 그린 게 보기 쉬우라고 사다리처럼 보이라고 한데 우리 사다리 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사다리 있죠. 이런 사다리가 있고 그죠? 이런 사다리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다리 A형으로 해서 A형 사다리 맞나요? 예. 그래서 통상에 이 대형을 설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림은 저걸 썼지만 저걸 써도 돼요. 예. 대형 자체는 이렇게
그림을 설명한 사람도 있다. 사다리형을 해서. 왜 이렇게 보이냐? 이게 더 이해하기는 편해요. 보면은 이게 더 이동을 강조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도 좋으니까 이 사다리형의 특징은 이동하기 위해 양방향에 군중이 있을 때 이 둘이서 막아라. 이동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한다. 네. 그럼 이제 사각형, 사다리, 다이아. 마름모를 기준으로 한 이 네 가지는 다 기억을 하겠죠? 그럼 이제 삼각대형 남았죠? 그럼 삼각형의 변형. 쐐기형으로 가볼게요. 쐐기형. 쐐기형은 쐐기의 측면과 유사해요. 쐐기가 이건데 이게 나무 쪼갤 때 쓰는 거거든요. 나무 쪼갤 때 이 뾰족한 부분을 박아놓고 뒤에 망치질로 툭툭 쳐요. 그럼 나무가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뾰족한 부분이 날카로우니까 여기가 저기랑 맞닥뜨린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 여기 이 쐐기의 여기가 적을 부딪히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기는 방향이 여기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면은 적 공격이 여기서 가해진대요. 여기서. 그러면은 혼자서 맞아들이는 게 맞아요. 이 두 명이서 맞아들이는 게 맞아요. 이 두 명이서 맞아들이는 게 맞다. 해서 보면은 적 공격이 여기서 예상이 될 때 한쪽 면은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그래서 이 경호원도 통상의 삼각형이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일로 살짝 이동했죠. 예, 그래서 이러한 대형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서 여기가 적 공격 방향일 때는 이렇게 써도 되겠고. 예. 근데 이게 또 역쇄기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역쇄기는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쐐기형은 이러한 대형이구나. 그걸 기억을 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한쪽 면에 공격이 예상되거나 무장 유해자와 직면한 경우. 알겠죠? 이렇게 사용하고요. 이거는 오솔길이나 비탈길이라는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위적 반벽이 있다 하고 얘도 이동하는 동안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인도와 좁은 통로 이동 시 유용하다. 알겠죠? 다 보면은 인도나 통로나 사람 많은 지역. 예. 사람 많은 지역에서 이거 쓰면 안 되겠죠. 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사각대형이나 원형대형처럼 밀집된 지역 있죠. 잘 봐요. 이 사각대형은 360도를 막잖아요. 이렇게 조금. 그래서 대외적 이미지가 안 좋다고 돼 있고 이거 원형대형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원형대형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여기 원형대형 보면은 똑같죠.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군중에 밀집된 지역에서 둘러싸였을 때 생긴 걸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사다리는 이렇게 군중 양옆을 지나갈 때 역쇄기는 쐐기는 한쪽 면에 위에가 있고 이렇게 통과할 때 지나갈 때. 자, 그렇게 해서 삼각형의 변형 역삼각형으로 가볼게요. 삼각형이 그냥 세 명이서 이동하는 거라면은 얘는 역삼각인데 이거를 전방 광화 삼각대형, 후방 광화 삼각대형이라고도 해요. 알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적이 이렇게 그렸을 때 적이 여기 있대요. 여기서 나타난대요. 그러면은 이 두 명이서 막는 게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역삼각형이구나, 전방을 강화한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설명하고요. 얘는 여기서 저기 나타날 우려가 있을 때겠죠? 그래서 특징은 이거밖에 없고요. 죄송합니다. 특징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역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오솔길이나 고각지 등 이렇게 굴러 떨어져 오는 것을 막기 위함, 이 특징이 있다. 그래서 차이가 이 쐐기형과 차이가 있고요. 역쇄기는 별표를 하나 나중에 쳐놓으세요. 역쇄기는 별표를 하나 쳐놓은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역쇄기도 그러면은 쐐기가 이렇게 한쪽 면에 위에를 막는 거면은 역쇄기는 여기를 토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쐐기가 여기가 핵심이면은 여기나 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쐐기는. 알겠죠? 그래서 V자 대형이라 하거든요. 통상 V자 대형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걸 역쇄기라고 해요. 알겠죠? 역쇄기 V자 대형 해서 대외 이미지를 중요시한다. 이게 다른 것과 다르게 얘만 이 문구가 있어요. 알겠죠? 대외 이미지 중시하려면은 개방형 대형, 개방을 해라. 그래서 대외 이미지 중시하는 V자 대형, 역쇄기 대형이 있다. 측면에 위험이 전방에는 위험이 없다는 가정하.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이 없고 여기에만 위험이 있다는 가정하에 쓴다. 그죠? 일반인에게는 위화감이 덜하다, 감소된다, 열리니까.
자, 여기까지 차이가 있고요. 원형 대형은 아까 사각 대형, 아까 설명이 들었죠? 예, 그래서 사각 대형이나 이제 예, 사각 대형 맞죠? 잠시만요. 예, 렉이 걸려가지고 예, 사각 대형 예. 한번 줄을 또 쳐드려야죠. 파일 자체를 다운받는 분들을 위해서. 예. 자, 이렇게 가고요. 이제 원형 대응 아까 설명해 드렸고, 방어적 원형 대응은 이렇게 원형 대응으로도 안 될 때 방어적 원형 대응으로 가는데, 이 중요한 게 방어적 원형 대응은 왼손으로, 경호원의 왼손으로 왼쪽에 위치한 경호원의 허리 벨트를 잡고 오른손으로 군중을 헤쳐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다수 사람은 오른손으로 뭔가를 막아내고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밀쳐내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방어적 원형 대응은 이렇게 강력한 스크럼을 짠다. 예. 너무 엄청 강력한 대응이겠죠. 엄청 이미지에도 안 좋고요. 예. 자, 이제 이중 대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의 위치를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외선이 위험을 발견하고 통로 개척 대적을 하고요. 이 대적이 중요하겠죠. 외선이 한다. 그리고 나머지 내선은 대피를 맞는다. 네. 자, 이제 도보 이동간 대응을 했고요. 특정 상황에서 쓰는 응용 대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게 특수한 접견 대응이라고 해서 악수 대응인데, 자, 사람은 오른손으로 보통 악수를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요쪽에 이렇게 막 이쪽으로 손을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악수를 바로 그 손바닥 모양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악수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면서 이렇게 세 명이서 잘 살펴보고요. 물건이나 손에 이상한 게 있나 없나,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나 안 굳었나 하는 게 좋고, 자, 위의 기도자는 아까 두 번째 열에 있다 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됩니다. 자, 군중은 악수할 수 있게끔 1열로 이렇게 한 명 위치하는 게 좋다. 단상 대형은 이제 단상 보시면은 단상이 우리 그 강당 행사나 이런 거 보면은 행사장 위를 장상이라고 하죠. 행사 그 무대 위를. 그래서 그 위에뿐만 아니라 밑에도 단하에도 근무자가 위치를 합니다. 단하에 필요하면은 객석이나 좌석에 참석할 수 있다. 보고 대형은 이와 반대로 이제 단상이 없고 일자로 해서 사람들을 쫙 나열하고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을 하는 위치 뒤로는 사람이 안 서잖아요. 왜냐하면은 브리핑 현안판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경호 대상자들은 그 브리핑판을 배면, 경호 대상자를 배면 등지고 위의 기도자들 혹은 대중들을 바라본다. 골프 대형은 이제 운동을 하니까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벌린 대형으로 보호하고요. 하차 대형은 이거는 문의도 있었어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다시 해드리자면은, 하차 대형은 재밌는 게 출제되지 않았고요. 출제는 됐죠. 경호 기동 간의 차량 대형에 대해서는 출제가 됐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차 대형은 차가 정지하고 경호 대상자가 내릴 때, 그때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이 한 대보다는 세 대가 낫고요.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차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죠, 이쪽. 이렇게 가다가 멈췄어요. 도보가 이렇게 해서 일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럼 경호팀장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사주를 경계하며 경호 대상자가 일로 쭉 걸어가면은 신속히 이렇게 뒤따라 붙어서 도보 대형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이거는 1인 경호 시의 통상적인 위치고요. 3인 경호를 하면은 경호팀장은 제일 우측 차량에 위치하겠죠, 보통. 그래서 제일 후면 차량에 위치하기도 하고, 제일 선두차에서 나와서 이 VIP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1인 한 대인 경우에는 팀장이 열어준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 방호 대응으로 해서 밀착 대응은 그냥 아까 평소의 대응에 비해서 좁힌 대응이고요. 개방 대응은 평소의 대응에 비해서 넓힌 대응입니다. 방어적 원형 대응은 아까 말씀해 드렸고요. 대피 대응이 좀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대피 대응으로 해서 이렇게 다이아로 가고 있는데 적이 진행 방향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대적하고 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최근접에 있는 게 아니라 적을 조기에 발견한. 이것도 말장난이 할 수 있겠죠? 잘 봐요. 자, 맞는 지문을 일단 설명해드리고 오답 문제를 내볼게요. 경우 마름모 대형으로, 다시 다이아 대형으로 진행 중에 진행 방향에서 적이 나온 경우 전방에 위치한 경호 근무자는 적을 적대 대적하고 최근접 경호 대원들은 경호 대상자를 데리고
달아난다. 맞는 말이죠. 이거를 오답으로 되면은 다이아 대형으로 가다가 전방에 적이 나타난 경우 최전방에 있던 경호 경무원은 빠르게 대피,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근접 경호원은 위의 기도자와 대적한다. 이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거니까. 네. 마지막 함몰 대형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좀 그리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VIP고요. 폭발물이 폭발하면은 바로 이 나머지 경호원들이 몸을 덮쳐서 이렇게 햄버거 게임처럼 겹쳐서 보호하는 것. 이것을 함몰 대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경호 대형에 대한 이미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이제 짬비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다이아 대형은 마르모의 변형이니까 어떻게 해요? 혼잡한 복도나 군주판 밀집해 있는 통로를 사용한다. 전후 좌우 그죠? 그리고 또 360도를 할 수 있게 한다. 세기형 보면은 삼각형의 변형이므로 이제 이동 통로나 삼각형보다 더 좁고 한쪽에 위에가 있을 때 사용한다. 예. 삼각형은 쉽고요. 역세기는 V자형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대외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전방에 아무런 위협이 없어야 되며 역삼각형은 세기형 역세기랑 반대로 그 전방에 위에가 있는 오솔길, 비탈길에서 사용하며 죄송합니다. 전방 광화 대형이라고도 한다. 밀착형은 이건 한번 설명을 읽어보세요. 아까 보면은 밀착 대형이라고 하겠죠. 평소보다 밀착 대형으로 이제 저격의 위해가 있을 때 쓰는 것이며 당연히 뭉치니까 경호 대상자가 안 보이니까 위해감을 주고요. 사다리형은 이제 도로의 중앙을 이동할 때, 함몰 대형은 폭발물 위협이 있을 때, 원형 대형은 둘러싸고 완전한 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어적 원형 대형이거나 대외적 이미지가 좋지 않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경호 대형은 설명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헷갈릴 일이 없겠죠? 이쯤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이론마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